오늘 이 내용은 한번 이 쌍방울하고 선관위 문제, 이게 부정선거 이슈하고 지금 연결될 우려가 있어요. 네, 요거는 뭐 다들 이제 익숙할 거예요. 윤석열이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난 직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선관위 서버가 그 중소기업에 의해서 굉장히 부실하게 이제 그 관리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서버의 부실 논란의 업체는 B2N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B2N. 자, 이 새로운 회사 이름이 나왔어요. 네, B2N. 근데 네. B2N은 쌍방울 계열사입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이 인수한 회사인 네. 거예요. 예. 뭐 이렇게 나노스 같은 뭐 그런 회사가 되겠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B2N에서 그걸 우리가 살펴보니까 윤 대통령이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 이렇게 대국민 담화에서 몰아갔죠. 네. 그리고 그 대국민 담화를 기초로 이제 증권가에서 찌라시가 쫙 돌았습니다. 근데 찌라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B2N이라는 회사가 원래 대북송금 사건의 주인공인 쌍방울 김성태가 디모와를 통해서 이 B2N을 지배하고 있고 이 B2N을 통해서 서버 선관위 서버를 영향을 미쳤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부정선거에 이재명 대북송금 수혜자인 이재명과 김성태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증권가 찌라시를 확 돌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B2N의 이제 그 업력을 살펴보게 되면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선관위 관련된 이제 그 IT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고요. 그러다가 지난해 여기서는 2023년을 얘기합니다. 2023년 선거 정보 시스템 통합 위탁 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올해 1월, 2024년 1월 선관위 사업을 철수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B2N의 주장은 우리는 4월 총선 전에 선관위 사업을 철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정선거하고 4월 총선 부정선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찌라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쌍방울 김성태가 디모아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 선관위 서버 관리에 관여한 사실은 팩트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B2N은 지금 자기네들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죠. 네. 네. 저게 이제 극우 세력들이 이제 B2N이 이제 그 선관위 서버를 관리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이거 대북 송금하고도 이제 무리하게, 왜냐하면 저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관련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선관위 선산 시스템 제조사가 대북 송금 의혹 주체인 쌍방울 계열사라는 건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헌법재판소 그 심판정에서 윤석열 변호인이 저 주장을 한 거예요. 가져와서. 증권가 찌라시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B2N은 선관위 프로젝트와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고, 또 대북 송금하고도 이제 그런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내놨던 겁니다. 네. 네, 그 전에 좀 기사가 어떻게 잘렸나요? 예. 어쨌든 지금 B2N의 여기까지 보면 사실상 B2N이 좀 억울한 그 여론몰이에 좀 피해자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군요. 저도 사실은. 네. 예, 그런데 B2N이 이제 대북 송금과 자신들은 굉장히 무관한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얘기하면. 관계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게 B2N이 이제 과연 이제 쌍방울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거예요. 2024년 5월 달에 B2N이 쌍방울로 넘어갑니다. 5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28일 날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죠. 네. 엑스트윈스 1호 조합. 저 쌍방울 관련된 저 M&A에는 저런 뭐 이상한 조합들 뭐 이런 게 좀 많이 등장합니다. 사모펀드가 등장하고. 근데 저 엑스트윈스 1호 조합의 조합원, 그 밑에를 보시죠. 조합원이 누구냐? 최다 출자자가 디모아입니다. 디모아. 그리고 그 일반 조합원이 광림, IOK 컴퍼니. 많이 다 봤던 기업들이죠. 다 쌍방울 계열사들이에요. 네. 특히 저 광림은
그 나노스와 함께 그 쌍방울이 그 대북 사업을 할 때 키 역할을 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저 디모아가 주주 구성을 보면 비비한 쌍방울의 계열사죠. 결과적으로 저 B2N이라고 하는 썬관이 서버를 관리했었던 또 용역을 제공했었던 저 B2N이라는 업체는 2024년 5월 달에 쌍방울에 이제 인수가 되는 겁니다. 쌍방울 인수된 거는 맞아요, B2N이. 전 시기가 잘못 썼습니다. 2024년입니다, 저건. 저 제목을 잘못 썼어요. 2023년이 아니고 저건 4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런데 자 중요한 게 쌍방울이 이 B2N을 인수하고 난 뒤에 이 B2N의 그 이사가 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수상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김철균이라고 있죠. 이분 양력이 청와대 대통령실 뉴미디어 비서관입니다. 자, MB 때 뉴미디어 비서관. 저게 왜 문제가 되는지, 왜 이상한지 뒤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내이사 양용호 씨. 여기는 보면 유라시아 경제인 협회 이사장. 이 사람도 우리 방송에 한번 인용된 적이 있어요.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역할도 했습니다. 민주평통 그러면 석동현이 떠오르시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김철균, 양용호 두 사람을 보면 어떤 이력으로 보더라도 이 B2N이 윤석열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북 송금과 관련 있다고 얘기한다면 이런 사람을 임명할 리가 없습니다. 쌍방울이. 그죠? 또 한 명. 또 한 명 이제 신재철 있는데 검사네요. 여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검찰 좀 개혁적인 성향을 가졌던 검사죠. 이번에 그 김건희 특검의 후보자로도 거론이 됐었던 분이에요. 근데 쌍방울의 그 임원진 구성의 특징이 바로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니까 그 보험용으로 민주당 쪽에 친화적인 사람을 살짝 좀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기 심재철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험용으로 들어놓은 거고요. 실제로 이 쌍방울의 그 실질적인 주주가 임명하고 싶었던 이사들은 힘이 실린 이사는 저 왼쪽에 김철균과 양용호입니다. 저 두 사람이 이재명하고 관계 있게 저희는 좀 보시면 알겠지만 윤석열하고 더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B2N은 윤석열 지지자들이 이재명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기업이 썬관이 서버를 관리했다고 얘기하는데 정반대입니다. 김철균, 양용호는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친국힘당 쪽에 가까운 인사들입니다. 한번 이유를 한번 보죠. 자, 김철균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댓글 부대를 관리했던 책임자였군요. 저렇게 댓글 부대를 관리했던 사람이 썬관이 서버 운영을 업체인 서버 업체에 이사로 들어갔다. 그것도 쌍방울이 인수하고 난 뒤에.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자, 특히 사이버 사령부. 사이버 사령부의 문건에도 사이버 사령부에서 작성한 문건에 이 김철균 비서관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이게 이제 KBS 보도를 재인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화질이 좀 낮은데 김철균 이름은 잘 보이시죠? MB 때 그 청와대하고 사이버 사령부가 서로 공조해서 사이버 여론 조작을 했었던 그 사실들이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고요. 그걸 지금 그 중에 사이버 사령부에서 작성한 문건이 있는데 여기에 김철균 비서관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도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저분은 아주 저쪽에 전문가예요. 정부 비난글에 댓글을 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좌파들에게 정부가 개입한다는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정부를 지지하는 글들을 많은 사이트에 퍼나르게 하고 필요하다면 조회수를 증가시키는 정도의 활동이 효과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 댓글 만드는 거. 그죠? 그 자신들한테 불리한 댓글을 가서 일일이 각계격파하기보다는
정부를 지지하는 글들을 베스트 댓글로 조회수를 증가해서 베스트 댓글로 만들어요. 선수죠. 예. 다양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제 날라주고. 예. 저런 사이버 여론 조작의 전문가로서 청와대의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그 사이버 사령부와 공조까지 했었던 저 어마어마한 그 좀 범죄자거든요. 예, 저 사이버 여론 조작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하필이면 쌍방울이 B2N을 인수하고 난 뒤에 예, 저 이사가 됐을까? 예. 그리고 MB 때 저 청와대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이재명 대북 송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재명 그 쪽하고는 영 거리가 먼 사람 아닙니까? 이런. 네. 네. 자, 그리고 이 김철규는 댓글 부대 활동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됐었고요. 네. 조금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철규는 굉장히 흉악한 사이버 여론 조작범입니다. 저런 사람이 지금 선관위 서버를 업체에 지금 이사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이상하죠. 자, 법원에서도 김동연 판사네요. 네. 아, 네. 김동연 판사. 예. 네. 아시죠, 여러분들? 네. 유진교사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인가요, 저분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연백에 들어갈 뻔한 분이죠. 네, 맞아요. 예. 네. 아, 왜 저 김동연 판사를 영연백으로 집어넣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가네요.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 네. 김철균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네. 선고를 했었군요. 그렇습니다. 자, 양용호가 누군지 여기 나옵니다. 네, 양용호도 B2N에 네. 김철균과 함께 아까 이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죠. 네. 그런데 이 양용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김건희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큰 재료가 됐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네.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행사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분이 바로 이 양용호입니다. 이분의 직함이 뭐냐? 유라시안 경제협회의 이사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전부 유라시안 경제협회로 통한다. 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저분은 이 오른쪽에도 보시면 저 부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참여를 위한 이제 세미나를 했을 때 이때 양용호 이사장이 유라시안 경제협회 이사장으로 저렇게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유라시안 경제협회의 이제 공동 이사장인가요? 저 위에 보면 황우여가 있죠. 황우여군요. 예. 저 황우여랑 같은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리는 분입니다. 국힘 인사죠. 그럼 국힘 인사잖아요. 네. 저 정도 되면 친국힘 인사잖아요. 친민주당 인사가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그 B2N을 저 이재명 대북 사업을 했었던 이재명이 저 B2N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 서버까지 조작을 하려고 했었다 이런 주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전히 저 B2N은 이렇게 친국힘 성향의 이사들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어떤 일을 지금 획책할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매우 불안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 23년 네. 10월달 23년 초부터 계속 그 국정원이 선관위를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북한한테 해킹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23년 10월에 북한에 해킹된 이력이 보인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몇 개월 한 반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타겟은 법원이었거든요. 네. 법원 너희도 북한한테 이제 해킹당했으니까 우리한테 선관위 조사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이에 또 선관위에 뭐 해킹 툴을 뭐 이제 뭐 한 200개 가까이 있다가 지우지 않고 갔다고 해가지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그 저런 업체가 그 선관위 뭐 관련해가지고 뭐 일을 맡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게 약간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하는데 적극 관여했던 이 쌍방울이 이 선관위 서버 업체인 B2N을 인수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요. 윤석열이 파면되기 직전에 이 KT 금융보안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이니텍이라고. 이 이니텍을 인수하는데 또 쌍방울이 마술을 뻗칩니다. 저 이니텍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회사예요. 모든 은행
또 신용카드 뭐 이런 거에 그 금융 보안 솔루션 이걸 제공하는 기업이거든요. 이거 국가 기관 보안 사업체인데 여기를 쌍방울이 지금 먹으려고 또 마술을 뻗쳤고요. 실제로 쌍방울이 여기 이니텍도 인수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이니텍과 B2N은 사실상 거의 한 회사처럼 지금 운영된다라고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초에 KT의 원래 자회사였어요. 이니텍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매물로 나왔고요. 이 KT를 결국은 뭐 사이먼 앤 컴퍼니라고 하는 이제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는데 이 인수하는 자금을 댄 곳이 쌍방울 김성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KT 이제 이니텍이 이제 무자본 M&A 논란이 들었던 것은 왜냐하면 이니텍을 인수하는 과정에 이제 사이먼 앤 컴퍼니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인수를 했는데 인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이먼 앤 컴퍼니는 설립된 지 1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생 업체가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가 KT 산하의 저 핵심적인 금융 보안 전문 회사를 사실상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어디서 흘러나왔냐라고 보니까 쌍방울 쪽에서 손을 벌렸다. 쌍방울 쪽에서 돈을 빌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꾸로 얘기하면 쌍방울이 사이먼을 통해 가지고 이니텍을 인수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이먼 대주주가 쌍방울 측에 손을 벌렸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꾸로 쌍방울이 사이먼을 하우스로 이용을 해서 이니텍을 인수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제가 대주주면은 딱 잘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이니텍이 방금 전에 설명했었던 이 B2N하고 또 연결고리도 나오죠. 사이먼을 통해 지급된 계약금이 코스닥 B2N의 관계사를 거쳐서 유입된 것으로 안다. 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세력이 B2N과 이니텍까지 인수해서 지금 이 두 업체를 거의 하나의 업체처럼 움직이고 이 업체는 하나는 금융 보안 전문 기업이고 하나는 성관이 서버로 움직이는 IT 솔루션 또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예요. 이 두 업체를 쌍방울 주가 조작 세력들이 인수해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자, 여기 또 새로운 인물 장석환이 등장합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지금 B2N이라고 저 잘못 썼네요. 이니텍이죠, 이니텍. 방금 전에 쭉 설명했잖아요. B2N이 아니고 이니텍으로. 이니텍을 인수한 사이먼은 아까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사이먼의 정체는 뭘까?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좀 떼어봤습니다. 수정하죠.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 여기서 쭉 보니까 이니텍을 인수한 사이먼 앤 제이 컴퍼니죠, 상호가. 그리고 2024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오른쪽 끝에 보면 2024년 6월 25일 만들어졌죠.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맨 상단에 보게 되면 이게 설립되자마자 또 사내이사로 있다가 사내이사가 사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이먼 앤 컴퍼니를 일단 법원을 만들고 난 뒤에 이제 본인은 이제 다른 바지 사장을 세우고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장석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66년 10월 4일생이죠. 자, 요거 생년월일 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장석환. 저희가 이럴 때 이제 동명이인을 막기 위해서 동명이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생년월일 체크하거든요. 같은 이름의 생년월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장석환 씨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짜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제1심 1심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자, 여기 66년 10월 4일 있죠. 장석환. 장석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질문에서 이게 나오죠. 증인은 2018년 12월 중순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쌍방울 그룹에서 최고 재무 담당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가요? 했더니 예라고 하잖아요. 네. 자, 쌍방울 이사입니다. 최고 재무 담당자. 예, CFO라 그러죠. 단순한 이사가 아니에요. CFO라 그러죠. 네. 최고 재무 담당자로 근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자금 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북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있나요? 했더니 예라고 했습니다. 이 장석환 씨가 바로 여기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네. 사이몬 사내이사로 등장합니다. 네. 결국 저 이니텍을 인수한 사람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던 세력하고 관련이 있고 이 이니텍을 인수하는 과정엔 B2N을 거쳐서 돈이 흘러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B2N도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세력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난번 윤석열이 이제 부정선거 그 논란을 일으켰을 때 B2N이 우리는 대북송금과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또 어떤 걸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니텍을 이제 원래 아까 사이몬 사모펀드를 통해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 저게 이제 워낙 언론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사이몬이 이제 살짝 몸을 감춰요. 누구로? AI 솔루션이라고 하는 쪽으로 몸을 감춥니다. 네. 네. 계약 당사자가 바뀌는군요. 네. 원래는 이제 사이몬 제이 컴퍼니가 이제 들러리 세운 로이 투자 파트너스랑 같이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AI 솔루션으로 살짝 바꾸죠. 네. 손바꿈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몇 차례 또 손바꿈이 일어납니다. 네. 네.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요거는 이제 AI 솔루션이 이제 최대 주주가 됐잖아요. 네. 근데 AI 솔루션 아까 그 무자본 M&A 오해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요 밑에 보시면 저 이니텍을 인수할 때 차입처가 저렇게 많아요. 네. 그 차입처 중에 하나가 좀 기억 보시면 엔캠하고 중앙 첨단 소재 이제 저기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저 밑에 내려와 보면 인수 자금에 669억 원을 차입을 하고요. 172억 원을 출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없이 그냥 인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 AI 솔루션은 그냥 쌍방울이 이제 그 사이먼 앤 컴퍼니를 통해서 인수를 하려고 하다가 잠깐 그 하우스는 좀 바꾼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자본 M&A예요. 네. 전형적인 쌍방울 냄새가 나죠. 네. 그리고 AI 솔루션으로 바꿨다가 아까 돈을 빌려줬던 엔캠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아마도 뒤에 대주주가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엔캠이 SJ 제일 홀딩스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또 경영권을 넘깁니다. 저 때 아마 엔캠의 그 뭐 검찰이 압수수색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엔캠이 SJ 제1차 홀딩스로. 그래서 몇 번에 지금 불과 뭐 한 몇 개월 사이에 그 사이몬 앤 제이 컴퍼니에서 AI 솔루션으로 갔다가 엔캠으로 갔다가 다시 SJ 제1차 홀딩스. 제1차 홀딩스로 넘어갑니다. 네. 이거 다 이 주가 조작 선수들이 보통 이런 일을 많이 하죠.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 SJ 제1차 홀딩스의 관리 회사가 놀랍게도 처음에 쌍방울 자금이 들어간 걸로 의심됐던 사이먼 제이 컴퍼니입니다. 여기 보고자가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가 사이먼 제이 컴퍼니로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이먼 처음서부터 이 쌍방울 돈이 흘러 들어간 이 사이먼이 이니텍을 인수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김철균이 등장하죠. 네. 그리고 완전히 다시 사이먼이 인수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입에서는 누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사선임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네. 여기 아까 댓글 부대 선수인 김철균, B2N의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김철균이 여기 이니텍에도 다시 이름을 올립니다. 네. 결국 이니텍과 B2N은 전부 쌍방울이 지배하고 있는 한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이니텍의 김철균과 함께
또 사회이사로 임명된 사람, 여기가 좀 되게 수상합니다. 예,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예. JJU라고 하는 사람이 김철균과 함께 이제 사회이사에 이제 그 선임이 됐는데, JJU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입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자문위원회. 석동현이 있는 민주평통. 네. 네. 점점 이재명하고 관련성은 없어지고 점점 윤석열 또 국힘당 쪽하고 관련성이 짙어집니다. 예.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민주평통 하게 되면 윤석열 친구 석동현이 민주평통의 이제 사무처장을 지냈고요.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하면서 해외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녀요. 10개월 새 무려 7차례 해외 출장을 다녔는데, 이거 뭐 재외 국민 선거, 국민 투표를 이제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도 받았고요. 그런데 이 석동현이 그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발탁했었던 인물들이 꽤 있는데, 이때 석동현에 의해서 민주평통의 상임위원으로 간부로 임명됐던 인물, 이거 좀 많이 유명한 분이죠. 애니 첸. 부정선거 때 얘기 많이 나왔죠. 그 두 번째 있잖아요. 네. 애니 첸은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이분이 미국에 있는 온갖 그런 보수 집회, 보수 뭐 조직 이런데 다 이름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요. 왜 굳이 뭐 이 금융보안솔루션회는 이니텍에 왜 민주평통 상임위원, 미주 교포로 보이는 민주평통 상임위원을 사회이사로 임명했을까? 네, 그리고 왜 MB 때 댓글 부대로 그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을 사회이사로 임명을 할까? 그리고 애당초에 이 이니텍을 인수할 당시에 그 하우스 역할을 했던 그 사이먼, 그 사이먼의 그 사내 이사는 대북 송금 사건의 CFO를 쌍방울에 장석환이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선관위 서버 업체인 B2N에 이어서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이 조작 세력들이 이 금융보안 전문 기업, 과거 KT의 자회사 했던 이 이니텍까지 집어삼켰고, 이 이니텍을 집어삼킨 거에 민주평통 이게 그림자도 보인다. 그래서 이들은 왜 이 선거를 앞두고 다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이게 또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매우 의심스럽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계엄 12.3 비상계엄 이 내란이 명분이 윤석열이 내세우는 명분이 뭐 줄탄핵도 얘기했지만 부정선거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정선거 문제가 쌍방울하고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쌍방울 주가 조작 세력들이 이제 이 국힘당이나 아니면 이제 민주평통, 뭔가 윤석열 윤 어게인 세력들하고 이렇게 좀 그림자가 보이는 여기에 이렇게 그 돈을 태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개 기업을 인수한 것은 결국 윤 어게인 세력들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 IT 솔루션, 뭔가 이 기술력을 가지고 이 선거 뭔가 시스템의 그 교란을 가져와서, 또는 이미 그걸 통해서 뭐 해킹 등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입수한 뭐 자료들을 가지고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였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최소한 관리만 상당히 부실하게 하기만 하더라도 윤석열의 부정선거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다시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민들을 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에 몰아넣음으로써 다시 사실상 우리 사회를 내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내전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 보시면 막 느끼실 것 같아요. 저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어제도 그 우리가 신응석인가요? 네. 그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이 친윤계 검사였는데 지금 이제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건진 수사한다면서 개과천선한 다음에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역시 자기네들이 뭔가 헤게모니를 쥐려고 동분서주 한다라는 정보가 검찰 내부에서 들렸듯이 지금도 보시면은 선거가 끝났잖아요. 내년 선거가 또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런 그 쌍방울이 지금 이 관련 업체 쌍방울 자회사가 선관위 연결돼 있는 이런 문제들이 선관위 연결돼 있고 그 우리 그 금융보안 솔루션 업체의 댓글 부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을 하지 않나. 네. 쌍방울 주가 조작 세력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계속 등장을 하지 않나. 네. 또 민주평통은 왜 나옵니까 도대체? 그런 그 기업에 왜 미주에 있는 그 민주평통 그 간부들이 뭔가를 하는지. 그렇죠. 네, 윤 어게인 세력들은 지금 소탕이 된 게 아니고 이들은 또 다른 뭔가를 모의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오늘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인사 검증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란 세력들 우리가 이제 일제 그 강점기로부터 해방되고 나서도 친일파들이 이 나라의 기득권으로 스며드는 과정들을 우리가 방치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 세력이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편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쌍방울이 이 관련된 기업을 인수하고 난 뒤에 임명한 인사들 몇 면을 보세요. 이재명을 위해서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할 기업이 아닙니다. 외려 제가 볼 때는 이 쌍방울이 지금 인선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결국 윤석열 정권과 공모해서 이재명을 어떤 식으로든지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음모를 가진 사람들과 공모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인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저는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대법원에서 결국 그 유죄 판결을 내렸고 결국 쌍방울에 북한에 건넸던 돈은 이재명을 위해서 준 돈이다라고 이렇게 대법원이 최종 확정 판결을 했습니다만 언젠가 이 부분들은 결국 정치 검사들이 만들어낸 가짜 진실이라고 하는 게 드러날 겁니다. 네.